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9일 최병모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소장이 나오겠죠. 근데 공소장이 뭐 며칠 걸립니다. 나오는 데까지. 그럼 이제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그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 모든 매체가 8억 4,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뇌물이 아니죠.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렇게 해서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여러 번, 뭐 10번이라는 데도 있고 뭐 그 이상이라는 데도 있고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기재되진 않았다. 뭐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기조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단독 보도로 그게 아니고 김만배 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 중인 대장동 지분의 24.5%. 이게 이제 49%의 절반 이겁니다. 그게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다. 이렇게 밝혔다. 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대장동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제 성남의 뜰이 대장동의 시행사고 그다음에 화천대유가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열사가 천화동인 1호 뭐 해서 7호까지 있고 이겁니다. 근데 대장동의 50% 플러스 한 주 이게 성남시 몫이고요. 그래야 성남시가 이걸 좌지우지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49%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49%는 이 중에 절반이 김만배 씨. 그다음에 절반은 누구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절반은 그분 몫이다 하는 그분입니다. 이 그분이 누구냐? 이게 이제 작년에 한참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자, 이걸 김만배 씨가 이 절반은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재명 측근 3인방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요게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김만배 씨가 검찰에 와서 얘기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작년 2월까지 계속 수익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 등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 절반은 너하고 김용, 정진상 몫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이게 공소장에 이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김만배 씨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죠?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 등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유동규 씨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정영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공소장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김만배 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이 공소장은 유동규 씨, 그 다음에 뭐 플러스 한두 명 정도 요 정도의 입에서 나온 거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의 방증, 주변 증거 이거에 기초해서 공소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700억이 아니고 428억입니다. 왜 428억일까? 이거는요. 700억을 주기로 했다는 게 지금까지 유동규 씨한테 씌워진 검찰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428억은 왜 그러냐면 700억을 어떻게 그 관계당국이나 금융당국의 그 추적을 피하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700억을 합법적으로 주되 거기에서 뭐 세금, 각종 경비 뭐 이런 걸 빼고 428억을 준다. 근데 이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 몫이 아니고 김용, 정진상, 유동규 세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재명 몫은 없느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56번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 모든 일이 이재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는 큰 그림이 공소장의 배경에 깔려 있는데 막상 그럼 이재명은 공범이냐? 이거는 표시가 안 돼 있다. 왜? 그게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모든 결재권자가 성남시장입니다.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아무리 짜고 쳐도 이제 업자들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딱 봤을 때 이게 너희들 짜고 치네? 결제 안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대장동에 대한 설계는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가 사인 안 하면 단 하나도 진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428억을 이제 받기로 700억을 받기로 하고 각종 부대 경비를 제외하고 428억을 받기로 했다고 할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동의 안 했으면 가능할까요? 돈이 얼마 남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래 남으면 그냥 뭐 업자들하고 나눠서 써라 이러고서 그냥 사인했을까요? 이거를 밝히는 게 이제 검찰의 몫이죠. 그걸 밝히는 게. 그런데 여하튼 이 큰 그림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인 없이는 단 한 평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거는 이건 뭐 경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다. 그거를 검찰이 수사해서 입증하는 일이 남은 겁니다. 요게 앞으로 남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정영학 녹취록이 나온 적이 있었죠. 여기에 보면 2019년과 2020년쯤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천화동인은 1,000억 조금 넘는 액수니까 절반이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김만배,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보다 나이가 2살인가 어립니다. 물론 이재명 시장도 어립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에 관한 실권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분이 누구냐는 거라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누구 것인지.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 이 그분이라는 것이 이재명 성남시장 쪽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자죠. 지난달 28일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추궁을 했죠. 김만배 씨가 2015년에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는 거. 이거 인정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영학 회계사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김만배 씨가 정영학 그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게이트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김만배 씨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녹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 자료고. 자, 428억은 그럼 처음 나온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 검찰이죠. 그때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 유동규 씨한테 대장동 일당이 700억을 주기로 했다. 뇌물을 약속했다.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700억, 700억. 근데 왜 428억이냐? 그때도 428억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부대 경비, 세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700억을 약속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428억을 주기로 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건 뭐냐? 그때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고 또 달라진 거 그때는 유동규 씨한테 혼자한테 428억을 주는 거로 돼 있고 지금은 김용, 정진상, 유동규 세 사람한테 428억을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때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용, 정진상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정한 핵심적인 두 사람의 측근입니다. 이 사람들을 건드렸을 때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를 검찰이 배려를 해서
이재명, 정진상은 아예 조사도 안 했고요. 이재명, 김용은 조사도 안 했고 정진상도 막판에 한 번 불러서 그냥 대충 퉁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한 패거리로 의형제를 맺었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한 패거리로 이걸 700억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직격탄이 날아가니까 이거를 유동규 하나로 딱 줄였다. 이게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검찰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 사실대로 밝히자. 그래서 두 사람까지를 포함시켜서 세 사람 몫으로 428억을 공소장에 적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제가 해석한 게 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예를 들어서 유동규 혼자 428억을 먹었다. 재당중 사업에서. 이게 사업이 잘 되고 들통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럼 김용과 정진상은 뭐가 됩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가 됩니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걸 어긋나게 했을 때는 대장동 사업은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제가 큰 그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동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한 4천억이 남는 걸 뻔히 계산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4천억을 김만배 씨와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나눠 갖도록 놔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공무원들.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이건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파고들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분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이쪽에 숨겨져 있는 절반은 누구 것이라는 형태로 자기들 간에 약속을 해서 나중에 그걸 받는 거죠.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거죠. 뭐 직접 현금화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뭐 회사 같은 걸 누가 차리면 그래서 그게 유동규 씨가 유원홀딩스라는 걸 차린 거 아닙니까? 차리면 그 지분을 비싸게 실질적으로는 뭐 3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뭐 8만 원, 9만 원에 매입해 주면 그만한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장외 거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기타 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우회 지원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들 4가지 시나리오를 연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제법 치밀하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몫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일당 428억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공소장에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 거냐? 김만배 씨가 입을 열어야죠. 근데 김만배 씨 아직까지 입 안 열고 있죠. 그 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당분간 입을 열 가능성, 끝내 입을 열 가능성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 증언하고 그 다음에 주변 정황 몇 가지 이게 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나는 관련이 없다. 혹시 정진상, 김용 거기가 뭐 부패했을 수는 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몰리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것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그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수지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수지입니다. 428억이. 근데 저수지에서 누가 물을 빼다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지만 거기 가서 물 빼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김용과 정진상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빼갔지 꼬리를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을 대는 논은 이재명 논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이렇게 하기 위한 그림일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는 다 이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김용, 정진상, 김만배가 만약에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뭐 한두 명 정도가
이재명 몫을 얘기를 한다. 이러면 과연 법원에서 이 부분을 여기에 이재명 대표 몫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미지수입니다.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이거를 뭐 많은 유튜버들은 뭐 이제 이재명 꼼짝 말하다. 근데 아닙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은 저는 오히려 성남FC 후원금에서 이재명 대표가 꼼짝 마라. 제3자 뇌물. 그렇게 보고요. 이 대장동 관련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전부 다 덮어쓰기로 하고 김만배, 김용, 정진상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부분을 얘기를 끝내 안 한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렇게 반반이다. 확신할 수 없다. 물론 김용 기소하고 나서 검찰은 열심히 지금 주변을 또 추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현금의 저수지를 만든 거고 그래서 받기로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떡고물을 챙길 수 있습니다. 뭐 428억이면 아마 100억 정도는 본인들이 이리저리 나눠갖고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300억 이상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기로 자기네들의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그냥 저희의 상식적인 추론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돈은 이재명 대표의 목,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김만배 씨의 그 정영학 녹취록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제는 그걸 검찰에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증거로서 지금 현재는 유동규 전 본부장 발언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 김만배, 정진상, 김용. 저는 뭐 정진상, 김용이 입을 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재판도 거의 대장동 재판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만배 씨가 이 부분을 털어놓을 가능성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공소장에 뭐 아무리 56번의 이재명 대표 이름이 나와도 이재명 대표를 이걸로 공범으로 기소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유죄가 될 것이냐는 걸 확신할 수가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혹시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